네, 반갑습니다. 올경 칼리 동호회 지도사범 김대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제가 앞에 보면 그 나이프 스파링의 공방의 이치, 공세와 수세 1편 올린 게 있거든요. 이제 2편이에요. 2편이고 공방의 이치는 엄청나게 많아요. 깊고 많아요. 무기술은. 그래서 검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8단으로 올라가면서 공방의 이치에 관해서 본인만의 깨달은 점을 적게 하는데 거의 논문 수준으로 나와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이게 사람마다 생각하는 정리,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리고 깨달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검도의 검도처럼 스파링 위주로 움직이는 이런 무술 체계에서는 이 공방, 공격과 방어에 관한 실제적인 노하우나 팁들이 엄청나게 많이 축적되어 있어요. 깊이가 깊어요. 아주. 그래서 검도의 기술 체계는 복잡하지 않지만 매우 좁고 깊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채널에 소개해드린 공방의 이치들은 칼리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간혹가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유파를 하면 선생님 어느 유파세요? 어느 유파에 가면 그걸 배울 수 있나요? 이러는데 유파하고 아무 관계없이 제가 대한검도의 검도를 아주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태권도 스파링 위주니까 태권도 오래 했고, 그 다음에 대한검도의 검도를 아주 오랫동안 수련하면서, 그리고 제가 지도자로 생활하면서 제 나름대로 구축한 저만의 공방의 이치가 있어요. 대한검도에서 이론이 있어요. 매우 이론이 잘 잡혀 있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도검류가 있을 때 전략적인 방법이죠. 택티컬이라는 말이 자꾸 이제 현대전에서 현대 군인들이 택티컬이라는 말을 쓰니까 오해하는데, 도검류의 택티컬이 있어요. 제가 쓰는 택티컬은 그러니까 뭐 군인이나 경찰분들이 표현하는 택티컬하고 개념이 달라요. 제가 말하는 도검류의 택티컬은 총이 등장하기 전에는 어쨌든 이게 최고의 무기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술 전략 개념이 아주 많이 잡혀 있어요.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손자병법, 그 다음에 미야모토 무사시의 오륜서 이런 것들이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제가 20년 가까이 수백 명의 사람들을 하고 스파링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만의 노하우들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칼리라는 무기술 체계에 접목을 시켜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지, 칼리 수련 체계에서는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저는 못 봤어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마스터 세미나를 가고, 그 다음에 온라인상으로도 보고, 그쪽에서 지도자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단체에서 수련했던 유단자 수련생들도 제가 가르쳐 봤는데, 이런 공방의 이치 부분은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검도 수련하면서 제가 공방의 이치상 깨달은 점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라서 사실은 무술 교본에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보면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는 나는 원래 그런 거 알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보긴 봤어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왜냐면 이거는 제가 제 나름대로 그 기본적인 아주 핵심이 되는 이론을 제 나름대로 제 노하우로 제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본업 분야에 그 공안직이나 공직자분들을 위한 이제 그 직장 내 처세술, 대처 방법, 전략 전술해서 손자병법을 활용해서 슬기로운 직장 생활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강연 요청 받은 거를 그 유튜브에 한 번씩 올리는 게 있어요. 본업 쪽 채널에. 예, 거기서 제가 이제 손자병법을 현대인의 인간관계에 맞게끔 해석을 해서 주석을 달거든요. 그거는 주석을 다는 건 나만의 깨달음이고 나만의 정리 방법으로 표현해서 적는 거니까 사실은 그걸 알고 있어서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그래서 제가 이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칼리하고 아무 관계 없고, 제가 이제 대한검도의 검도를 아주 오랫동안 수련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스파링을 아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온 공방의 이치에 대한 노하우를 칼리 무술 체계에서 제가 접목을 시켜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리랑도 아무 관계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 무술 교본을 보고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이게 이제 이걸 보고 있는 뭐 칼리 지도자분들이든 크라브마가 지도자분들이든 뭐 이 무술 지도자분들이 제 채널은 이제 보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실제 저한테 문의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보면 다 지도자분들인데, 출처는 밝혀주세요. 알겠죠? 출처는 밝혀달란 말이에요. 예, 출처는 밝히고 본인이 그것대로 한번 해보면서 본인만의 노하우가 생긴다면 그때는 본인 노하우대로 이제 이야기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설명드리는 이 공방의 이치가
제가 쉽게 설명을 해서 간단해 보이지만 저는 이거를 제가 몸으로 체득하는데 저희 선생님한테 맞으면서 그리고 제 동기들 밑에 사범들 가르치고 저 가르치면서 맞으면서 실제로 스파링 하면서 체득한 게 그게 거의 20년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 20년 가까운 경험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게 이거 본다고 해서 바로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십시오. 알겠죠?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제가 오늘 공방의 위치, 나이프 공방의 위치인데 사실은 뭐 나이프일 수도 있고 라탄 스틱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3단봉일 수도 있고 어떤 무기들인지 이제 다 통용되는 건데 오늘 설명드릴 거는 공격을 할 때 상대방의 박자를 깨고 공격을 들어가는 거. 요거는 어느 교본에서 한 번씩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박자를 깨고 공격이 들어가라. 뭐 이런 얘기는 복싱에서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펜싱에서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검도 교본에도 나오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 내용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어디서 기동량을 해서 또는 유튜브를 보고 내가 기동량에서 가르칠 때 내가 그렇게 가르칠 수는 있는데 제가 사기꾼과 진짜 자기가 진짜 스파링을 수백 명 아주 오랫동안 스파링 하면서 깨우친 사람과 구별하는 그 지도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이제 박자를 깨고 들어가야 돼요. 공격의 기회는 아주 많아요. 공격의 기회는 뭐 머무를 때, 다가설 때, 물러날 때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파생되는 이론들이 엄청나게 복잡한데 제일 기본적인 거는 상대방의 박자를 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저번에 앞에 1편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마다 고유 리듬감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모델링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고유 리듬감을 내가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겠죠. 이게 관찰하는데 상대방의 공격 기회나 미세하게 공격 기회나 이렇게 저번에 가르쳐 드린 건 스탠딩 포지션에 의해서 내가 이 사람이 어떤 공격 루트로 공격 의사가 있는지 파악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쪽을 비우면 사실은 이쪽을 함정을 파놓고 카운터 기법으로 가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올렸다가 사실은 초보자라면 공격할 때 눈이 가요. 자기 타겟 지점으로 초보자들은. 그러면 내가 하체 쪽을 뵈려고 하면 눈이 순간적으로 하체를 쳐다봐요. 그때 공격 기회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팁이고. 근데 이제 좀 어느 숙련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눈을 보고 전체를 봐요. 눈을 보면서 상대방의 눈을 계속 주시하면서 전체를 보는데 어쨌든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가 이렇게 각도를 펼치면 이거는 하체 쪽으로 뻗어서 베겠다는 게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비워놓고 들어갈 때 만약에 몸을 약간 튼다면 비우면 네가 여기로 들어오면 내가 카운터로 대찌르겠다. 이거 제가 저번 시간에 가르쳐 드린 게 이거였어요. 근데 공격을 할 때는 박자를 깨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들숨일 때 상대방이 들숨일 때 그때 들어가야 되죠. 그 들숨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그 사람의 박자를 깨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 하니까 그 맨손 무술 쪽에 무술 사범님이 아니 상대방의 호흡을 어떻게 하려고 그거 다 거짓말이다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그 맨손 무술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맨손 무술도 그게 돼요. 왜 되냐면 당연히 상대방이 숨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거는 숨은 안 보이죠. 공기니까. 근데 신체 정보를 읽을 수 있어요.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가잖아요. 올라갈 땐 당연히 들숨이겠죠. 그땐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으면서 좀 답답했던 게 자기가 하는 것만 다 옳다고 믿는 게 좀 문제점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스파링 위주로 오랫동안 수련한 사람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당연히 무기술은 그리고 맨손 무술보다는 간압이 어느 정도 좀 더 넓기 때문에 폭이 있기 때문에 신체 정보를 읽어내야 되고 그리고 무기술은 한번 배우면 즉사가 될 수도 있어서 맨손 무술과 난타전 개념이 안 들어간다 했잖아요. 파바박 팍 파바박 팍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파바박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상대방의 정보를 읽어야 돼요. 그게 공방의 이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들숨일 때를 파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격을 들이실 때 가슴이 올라간다면 들숨이겠죠. 그럼 그것도 공격하라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호흡이 아주 차분하고 깊이가 있어서 신체 정보를 읽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게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하잖아요. 배도 그렇고. 맞죠? 호흡이 안정돼 있어요. 호흡이 안정돼 있을수록 숙련자들인데 숙련자들의 공격 기회는 어떻게 파악하냐면 숙련자들의 들숨일 때를 어떻게 파악하냐면 박자로 파악을 해야 돼요.
박자로 보세요. 내가 지금 숨은 아주 고요하게 쉬고 있지만 어떤 모션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이동을 할 때 숨을 들이쉬게 돼 있어요. 무호흡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뒤로 갈 때 숨을 보통 들이쉬어요. 신체 정보가 상대방이 뒤로 이동할 때 뒤로 몸을 뒤로 뺄 때 들이쉬게 돼요. 그 다음에 읽어지나요? 지금 제가 숨을 일정한 박자로 들이쉬다 내쉬다 하면서 일정한 박자로 몸을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상대방의 고유 리듬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수싸움이 되면 숙련자 레벨을 더 넘어서서 마스터 레벨 사범급들 이상이 되면 그 박자 신호마저 일부러 속여요. 함정을 파거든요. 개미굴처럼. 그때부터는 진짜 치열하게 수싸움이 돼서 진짜 재밌죠. 근데 그거는 아주 숙련된 레벨에서는 통하는 거고, 그 레벨 이상은 저는 못 받고 잘, 뭐, 검도로 치면 최소한 한 15년 차 이상 되는 사람들끼리, 20년 차 이상 되는 사람들끼리 이제 그렇게 공방을 주고받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제 일단 숙련자라는 하정하에 스파링에 대한 어느 정도 숙련이 되어 있다. 제가 말하는 숙련이란 건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공용 장비를 가지고 스파링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저도 이제 칼리 그 스파링 장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도 일단 공용 장비를 놓고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러면 스파링 중심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파링 공용 장비를 쓰고 수련한다는 건 일단은 스파링 중심으로 수련 안 하는 거예요. 스파링 중심으로 수련하면 자기 장비가 없으면, 스파링 장비가 없으면 못 견뎌요. 금방 다 마모돼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든지, 일주일에 한 두 번 하든지, 맞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장비 문제가 해결이 빨리 돼야 돼요. 저도 고민이 많거든요. 어쨌든,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자, 상대방이 호흡이 안정화된 숙련자라서 들숨일 때 내가 공격에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 잘 파악이 안 된다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안정된 호흡이라도 내가 일정한 모션을 계속 취할 때, 일정한 모션일 때 들으시는 타이밍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머무를 때, 다가설 때, 그 다음에 이제 물러날 때 이 개념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그럼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할 거는 일단은 여러분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건 사람마다 고유 리듬을 박자를 반박자를 깨고 들어가면 이 사람이 당황해요. 그러면 보세요.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지, 저는 걸을 때 보면 탕탕탕탕탕탁탁탁탁 이렇게 걸어 다녀요. 그러면 스파링 할 때도 제가 그 고유 리듬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때 보면 빰빰빰빰빰빰. 근데 제가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박자가 읽혔다고 생각하면 박자를 바꾸죠. 저는 인위적으로 조절 가능한 단계니까. 근데 보통은 그걸 인위적으로 조절을 잘 못해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지도자들 중에 이제 스파링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파링 경험치가 자기가 체계적으로 선생님께 맞으면서 스파링 경험치를 체계적으로 체득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제자들 모아놓고 자기가 그냥 스파링 게임하듯이 제자들한테 가르치면서 스파링 노하우를 이렇게 경험치를 올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제가 이제 보세요. 저는 빰빰빰빰 이게 고유 리듬이랬죠. 이렇게 가요. 빰빰빰빰 빰빰빰 이게 뭐예요? 이렇게 자기가 상대방한테 공격을 해요. 이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이거 지금 바로 파악하신 분들은 이제 스파링 경험치가 이제 체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박자를 깨는 건 상대방의 박자를 깨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대다수의 숙련이 어느 정도 덜 돼 있거나 아니면 책으로 스파링 노하우를 배웠거나 아니면 자기가 선생님한테 체계적으로 스파링을 맞으면서 배운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박자를 깨라고 하니까 자신의 고유 박자를 깨서 공격을 해요. 상대방의 고유 박자를 깨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게 검도에서도 어느 차수 때 제일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냐면, 보통 한 2년차 2단인데 검역으로 치면 한 5년차까지 이게 잘 많이 발생하는 오류들이에요. 그러니까 박자를 깨고 들어가라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의 고유 리듬 박자, 제 고유 리듬 박자는 딴딴딴딴이잖아요. 그러면 딴빵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박자를 깨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상대방은 당황하지 않죠, 당연히.
상대방의 고유 리듬 박자를 파악한 다음에 상대방의 고유 리듬 박자를 깨고 내가 공격을 해야 된다고요. 내 고유 리듬 박자를 깨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근데 대다수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완전히 지도자 레벨로 못 들어선, 그리고 경험치가 낮거나 아니면 자기가 막 자기 제자들 가르치고 마구잡이로 이렇게 스파링 가르쳤던 사람들이 이 한계점이 여기서 드러나요. 제가 딱 보면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말로 내피셜로 스파링 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스파링 경험치가 있는 사람인지 타격 쪽에 이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뭐 그런 영상들이 있다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상대방의 고유 리듬을 빨리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고유 리듬을 파악하는 거는 이건 어떤 영상으로 제가 설명을 못 드려요. 이거는 스파링, 저하고 스파링 하면서 제가 너의 리듬은 이런 거야 라고 제가 가르쳐 줘요. 그 다음에 제 리듬을 읽게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줘요. 딴 고유 리듬도 해주고 그 다음에 딴 이렇게도 해주고 박자를 계속 변화시켜서 상대방의 고유 리듬 박자를 파악하게끔 하는데, 사실은 고유 리듬은 정말로 자신의 본능적인 리듬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절은 가능하지만 정말 위기 상황이나 데드존에서는 그 리듬감이 나타나는데,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하위 상위 차원에서 공방 이치라서 이제 지금 뭐 유튜브에 다양한 분들이 보니까 이제 뭐 그것까지 몰라도 되는데, 자 어쨌든 지금 눈에 보이는 상대방의 고정된 박자를 깨는 건 상대방의 박자를 깨야 돼요. 그러면 저야 지금 제가 보여드린 박자가 빰빰빰빰이지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신체 리듬감이 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할 때도 내가 그랬는데 그랬어요 이러면서 딴 그 다음에 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상대방의 박자가 지금 딴 식으로 스탠딩 자세로 서로 간압 조절을 하면서 공격 방어를 하려고 하면 딴 이렇게 가야죠. 딴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게 박자를 깨는 거잖아요. 반박자를 깬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반박자를 깨서 공격해야 되는 거니까 나도 힘들어요, 사실은. 내가 어떤 상태가 돼 있어야 되냐면 공격할 상태가 계속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잠시라도 잡생각을 해버리면 상대방의 박자를 읽을 수도 없고 상대방의 박자를 깰 수도 없어요. 어렵죠? 이게 경우의 수가 너무 다양해져요. 그래서 제가 그건 스파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래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어떻게 하나 모션으로 10년을 가르쳐 이러단 말이에요. 되잖아요. 봐요. 제가 어떤 기술을 가르쳤어요. 공방 예치를 가르쳤잖아요. 상대방의 심리를 어떻게 읽는지, 상대방의 생체 정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공격 기회를 파악하는지, 방어 기회를 파악하는지, 내가 어떻게 이동을 하면서 전략을 짜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거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하나로도 10년을 가르칠 수 있다니까요. 공방 예치가 접목되면 이거 하나로도 서로 스파링 할 때 해요. 왜 못해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자, 그러면 상대방의 고유 박자를 깨고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상대방의 박자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냥 아까 얘기했지. 딴 이런 사람도 있고, 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딴이면 딴. 반박자 처음에 박자를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엇박자로 반박자를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됐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반의 반박자 깨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클럽에서는 가르쳐 드릴 때, 제가 상대방의 그 사람의 박자를 읽고 제가 공격할 때, 제가 제 고유 박자를 깨서 들어가서, 박자를 깨서 들어가는 인지를 먼저 시켜드리고, 이건 지도자분들이 보면 좋은 노하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움직이게 해놓고, 상대방의 박자를 제가 읽은 다음에 그 박자대로 반박자 깨고, 그 다음에 반박자, 반의 반박자 깨는 형태로 계속 쳐요. 이게 이제 검도식으로 제가 표현해 드린 거예요. 칼리랑 다르겠죠, 당연히. 반박자에 반의 반박자. 빨리 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는 지금 박자를 깨서 들어간 거지, 속도는 똑같아요, 이 속도. 이거는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공방 예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와, 속도가 빨라서 공격이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착각하는 거라고. 검도 7, 8단 선생님들, 괴물들이랬잖아요. 이분들, 막 70대, 80대니까 노쇠해가지고 속도가 이래요. 이래요. 옆에서 보면. 이라는데 맞고 있는단 말이에요. 20, 30년 차, 5단, 6단, 5단, 6단 사범들도 맞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속도하고 관계없어요, 이거는 지금.
공방 예치상 공격의 박자를 깨고 들어오고 인지의 사각지대를 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클럽에서 가르치는 단계는 일단 한 1년차, 2년차까지 넘어가는 수련생들이라면 반의 반박자까지 깨고 당신들도 깨서 공격할 수 있게끔 제가 가르쳐 드려요. 여기 단계. 근데 이제 그 단계 이상을 넘어가려면 사실은 조교 단계까지 넘어가려면 사실은 내가 박자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내가 고유 모션에서 일어나는 고유 박자감을 말씀드린 거고, 사람마다 심리적인 박자감이 있어요. 그런 거 느낀 적 있으세요? 내가 지금 몸은 지금 이 리듬인데 생각이, 내 리듬과 생각이 매치가 안 되고 내 생각이 느리거나 생각만 빠른 경우, 생각만 빨라서 내 몸이 안 따라오는 경우, 마음과 몸이 일치가 안 되는 경우죠. 근데 일반인들은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스파링에 대해서 타격 스파링, 뭐 예를 들면 복싱이든 킥복싱이든 아니면 검도든 대한검도의 검도든 펜싱이든 간에 스파링 중심으로 계속 하는 그런 타격 위주 또는 무기술이라면 이 아주 숙련자들 보면 의식이 일어나면서 몸이 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공격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저기 공격하면서 공격이라는 생각이 들 때 벌써 가 있어요. 몸과 마음이 일치가 되는 거죠. 이제 검도에서는 이걸 기금체 일치를 시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격자가 숙련도가 아주 높을 때 가능한 거예요. 공격자가 숙련도 높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공방이란 건 서로 간에 빈틈이 순간적으로 0.01초 찰나에 비어졌다 나타났다 비어졌다 나타났다 비어졌다 나타났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관찰하다 이 사람이 비어질 때 내가 벌써 공격해야지 할 때 내가 의식을 하는 순간 벌써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금체가 일치한다 또는 몸과 마음이 일치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거는 이제 레벨이 아주 높아야 되죠. 맞아요. 근데 이 레벨이 가야지만 아까 얘기했던 심리적 박자를 끊을 수 있어요. 심리적 박자를 끊는다는 건 상대방이 뭐 모를 때 잡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내가 공격하려고 딱 있는데 저 사람 저기 공격하면 난 이렇게 하면서 너무 자기가 혼자 생각이 많아지면서 내가 일시적으로 몸이 딱 머무를 때가 있어요. 그게 의식의 박자를 끊고 들어간다고 표현하거든요. 어렵죠. 이게 와서 맞으면서 배워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프긴 안 해요. 이게 검도할 때는 진짜 얼마나 아픕니까? 들어서 내리 찍고 아픈데 칼리는 진짜 제가 안 아프게 모르겠어요. 제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어느 정도 통증이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지만 숙달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 단계가 아주 많아요. 근데 이거는 와서 배워봐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박자를 깨고 들어가라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뭐 복싱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다 하지만 이게 숙련도가 안 돼 있거나 체득이 제대로 안 된 지도자들이 흔히 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박자를 깨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박자를 깨고 공격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좀 타고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관찰한들이.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 너무 어려운 내용으로 너무 많이 확장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뭐 말로 설명해 본들 여러분이 안 와닿으실 거예요. 실제로 와서 맞아봐야 돼요. 이게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무기술이든 맨손 무술이든 스파링 체계에서 상대방과 스파링을 통해서 그게 스포츠 룰이든 스포츠 룰이 아니든지 간에 어떤 일정한 룰 안에서 스파링을 했을 때 스파링으로 내가 공격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기술은 사실은 죽은 기술이라 생각해요. 그건 기술을 위한 기술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과연 군에서 특수부대라 할지라도 총기가 지배하는 시대에 과연 맨손 무술이나 이런 도검류 스파링을 체계적으로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이게 항상 화두였어요. 무기술은 옛날에 총이 등장하기 전에도 일단은 스파링 능력치를 끌어올려야지만 실제로 교전이 일어났을 때 내가 상대방을 뵐 수 있는데, 이거 진검 들고 스파링 체계를 구축하자니 너무 부상자가 속출해서 이거는 훈련이 오히려 전투력을 깎아먹으니까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안 아프게 뭘 감아서 해보니까 또 안 아프게 감아서 하다 보니까 진검이 여과는 벗어나는 무언가가 형태가 만들어져서 오류가 나타나고, 항상 고민이었어요. 이거는 총이 등장하기 전에도 항상 고민이었고 지금도 고민이에요. 그래서 뭐 각 도검류 유파별로 자신들만의 장비를 개발해서 자신들만의 룰을
만들어서 스파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라고요. 공방의 이치 부분은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지금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실제로는 근처 도장에 가셔서 이제 배우면서 해봐야 돼요. 배우면서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일반인 분들은 굳이 막 스파링, 제가 이제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스파링 중심으로 하는 곳을 찾아서 갈 필요는 없어요. 일반인 분들이라면. 그냥 원래 가르치는 칼리 도장도 너무 훌륭해요. 일반인 분들한테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제 스파링 경험치나 스파링 체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를 요하는 직군이나 그러한 필요성을 가지는 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알겠죠? 다 무술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존중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나름대로 훈련 체계는 다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무술의 실전성 없다. 무술은 실용성이 있다. 나에게 정말 적합하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상 필요한 무술이 있을 뿐이다. 제가 설명드렸고,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건 그러한 필요성을 있는 대상군한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